이건 어디서 써야 돼요? 그러면 아니 아직 12학년 안 됐는데. 학부모님들께 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네. 아이들이 잘 네. 진행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GP 다음에 SAT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학 한국식으로 말하면 수능, 그쵸. 그 다음에 내신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스쿨 액티비티나 extracurricular 액티비티가 되고요. 네 번째는 봉사활동, volunteeing인데 사실 그게 다 extracurricular 액티비티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봉사활동을 따로 세 번째, 네 번째 그 extracurricular 액티비티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9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사이언스 쪽에 관심이 많고 동양 아이들, 남자아이들 같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하겠다는 애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또 동양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뭐 미국에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뭐 동양 아이들은 매스를 다 잘한다. 여자든 남자 상관없이 다 잘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저 대학 가서 그걸 그쵸. 깨졌어요. expectation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전반적으로 동양 아이들이 매스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되게 치열해요. 9학년 때부터 매스 팀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엔지니어링 갈 거다. 그러면 뭐 매스 팀, 로보틱스, 뭐 사이언스 클럽 이런 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9학년 때부터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늦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스 팀에 들어간다. 그럼 매스 컴피티션 나가요. 수학 경시를 나가요. 거기서 뭐 1, 2등, 3등까지는 어느 정도 등수를 나올 걸 예상하고 플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워낙 동양 아이들이 매스 팀에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서 거기에 뭐 한 like 5%, 10% 안에 들지 않으면 그냥 클럽만 가입만 돼 있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게 뭐냐면 이걸 또 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게 뭐냐면 7, 8학년 때부터 매스 팀을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거에 맞춰서 공부를 미리 해버리면 9학년 때 가서는 클럽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내 실력이 내 퍼센티지가 탑 5%, 10% 안에 들어서 컴피티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매스 쪽이 아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액티비티에. 그럼 한국식으로 반장이랑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리더십을 기르죠?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 카운슬이라고 해서 학생회 같은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니면 뭐 Model UN이라는 United Nation 그 학생 버전의 Model UN이라는 클럽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require 하고 있지만 학생회에 여러 가지의 different 그런 category가 갖고 있는 학생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봉사활동을 하면서 클럽 활동을 하는 것만 해도 리더십을 이제 카운트가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갑자기 9학년 때부터 들어가면 잘 몰라요. 그 리더십을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끔 7, 8학년 때부터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행이 중요한 게 SAT도 선행 미리 준비해서 11학년 되기 전에 대학 이제 원서를 써야지 할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벌써 좀 늦어요. 그래서 미리 고등학교 때부터 9학년 때부터 정말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인포메이션 늦어서 하시는 경우는 10학년은 무조건 시작하셔야 아너 클래스에서 A 많은 학생들이 IB라는 스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주어지는 그 학년이 10학년이에요. 늦어도 시작해야 되고요. 9학년부터 시작하면 여유 있게 준비해서 아이가 이제 11학년 되기 전에 모든 게 끝날 수 있겠죠. 부모님이 사실 모르셔서 미국에 보내면 뭔가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것 같다 생각해서 보내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르셔서 못하는 거지 하는 아이 되게 많고요. extracurricular activity 부분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느끼시는 건 그걸 거예요. 한국은 만약 야구를 잘해요. 그럼 야구반에 들어가서 야구로 전공을 가잖아요. 미국은 야구로 전공을 안 가더라도 야구를 정말 전공하는 것처럼 해요. 네. 그럼 그 액티비티가 플러스가 돼서 대학에 갈 때 좋은 영향을 미쳐서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더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야구를 플레이를 대학 가서 할 거라고 나는 비즈니스 메이저를 하지만 할 거라고 하고 그치만 이 아이는 메이저로 야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이드로 하는 거지만 액티브지만 학교 팀에서 플레이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뭐 스폰서도 받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컬처가 스포츠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건 맞지만 한국처럼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데 그냥 기술이 좋아서 야구를 잘해갖고 야구로 전공을 가는 그런 컬처는 아닌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죠.
한국은 담임 선생님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네. 담임 선생님이 다 해주니까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다 학교에서 해주는 거 아니야? 아이 원서 내는 거? 학교에서는 미국 퍼블릭 스쿨에 카운슬러가 학년마다 있는데 학년마다 보통은 한 명 카운슬러당 300명을 받아요. 그래서 한 학년에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카운슬 선생님이 얼마만큼 그 학생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리고 또 학교 규모가 당연히 크면, 퍼블릭 스쿨 같은 크면 라스트 네임 오더대로 카운슬러가 정해져요. 그리고 우리 뭐 형이나 뭐 누나나 오빠나 나랑 같은 이제 내 친형이나 오빠면 같은 패밀리로서 카운슬러가 같아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디스트릭이 많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카운슬러 선생님이 GPA, 그러니까 그 트랜스크립을 보내면서 거기다가 추천서를 써서 보내야 돼요. 미국 컬처상. 네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요. I could say maybe 80%. 그 정도 되는 학교에 이제 보낼 때 카운슬 선생님하고 별로 면담을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담임 선생님이 항상 한국처럼 1, 2, 3학년 따라다녀가지고 이 아이를 너무너무 잘 알고 한 20, 30명 되는 아이를 관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300명이기 때문에 예, 되게 그게 관리하는 게 힘들고 부모님들이 또 하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은 9, 10, 11, 12학년이잖아요. 네. 그럼 12학년 초에 대학 원서를 내요. 11월 1일까지. 예. 그리고 1년을 사실 있다가 대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한국은 고3 때 하죠. 고3 때 시험 다 끝나고 11월 달에 네, 그렇죠. 수능 보고 그러고서는 바로 그렇게 결과가 나잖아요. 원서도 그때 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학 시작하기 1년 전에 원서를 마감하는 거예요. 마감한다는 건 뭐냐면 그 1년 전에 1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야 12학년 초에까지 원서 작업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갑자기 그래요. Summer before senior인데 저희 한국 가요. 한국 여행 가려고요. 지금 원서 써야 돼요. 그러면 아니 아직 12학년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 시험 고3 아직 안 됐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서 여름에 준비해갖고 원서 쓰고 가을에 원서 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네. (12학년의) 아카데믹 타임라인이라는 개념보단 대학 원서를 언제 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12학년 되자마자 11월 1일까지 9월부터 가을 학기가 시작한다고 치면 11월 1일까지 대학 원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6월부터 여름부터는 원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원서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대학을 어느 학교를 어플라이 할지를 보통 아이들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학교를 골라요. 내가 갈 수 있는 내 점수랑 내 프로파일에 맞는 세이프티 스쿨 아니면 조금 더 여기는 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컴피티티브하지만 어플라이 해볼래 하는 리칭 스쿨 그리고 약간 한두 개 정도는 혹시라도 세이프티 스쿨이 백업 때문에 컴피티션 너무 심해서 내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백업 스쿨을 한두 개 정도 골라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준비를 해놓는데 그 과정을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이제 쭉 훑고 거기에 필요한 requirements를 준비를 하는 거죠.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이 끝남과 동시에 SAT랑 ACT를 계속 공부하거나 시험 보아야 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썸머에 마지막으로 뭐 인턴십이나 volunteer work이나 그런 봉사활동 같은 뭐 extracurricular activity에 많이 포커스를 더 있어서 아이들이 뭐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같은 데 가서 썸머 프로그램 한다든지 뭐 어디 봉사활동을 멀리 가서 한다든지 의료봉사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하면서 바쁘면서 대학 원서의 마무리를 짓고 고등학교 12학년은 사실 대학 원서를 쓰기 때문에 되게 바쁜 해인데 학교에서 그거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뜻은 뭐냐면 스틸 가장 높은 클래스를 들어요. AP 클래스를 다 전과목으로 듣게 돼요. 아너 클래스 이상에 있었던 아이들은. 그러면은 그것도 성적 관리를 해야 되고요. 수시 때는 원서에 그 내신 성적이 10학년까지 안 들어가고 클래스가 뭐가 됐는지 들어가지만 정시 때는 1학기 때 성적이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 12학년 3월 달에 갔을 때 아니면 3월, 4월 중간에 정시의 대학 입학 결과가
합격 결과가 다 나와요. 오. 네. Early Application 수시에서는 11월 1일까지 원서를 내고 12월 중순 정도에 수시 입학 결과가 다 나오고요. 정시는 1월 1일이나 1월 15일, 2월 1일까지 정시 입학 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결과는 3월하고 4월에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듣는 거랑 확실히 틀리네요. 그쵸.